자, 일단 4페이지 한번 봐. 근데 요 정도 제시문은 있잖아. 시간 잴 때 그냥 맥시멈으로 딱 몇 분인 거냐면 12분 정도? 알겠지? 12분 정도 재서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뭔지 알지? 가달랑만 먼저 읽어. 그리고 그거 해당하는 문제 풀고 나달랑만 읽고 그리고 풀고. 알겠지? 통합적인 건 맨 뒤에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읽는 건지를 잘 봐야 돼. 자, 잘 봐. 가달랑 맨 처음에 읽을 때 거기 이것만 딱 밑줄 그어놔. 전통적에다가 딱 밑줄 긋는 거야.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 초집중을 해서 무슨 내용이 벌어질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독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뭐다? 비교 대조다. 알겠지? 그치? 그럼 전통이 있다는 건 무슨 말? 뒤에 다른 게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럼 전통적 윤리학 딱 밑줄 그어.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선, 올바름, 뭐 이런 도덕 용어 해명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제일 중요한 말 맨 뒤야. 뭐 객관적 근거.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전통적 윤리학에서는 있잖아.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했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선생님이 왜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냐면 항상 한자어인데 반대말이 존재하는 단어의 짝들이 중요해. 객관하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주관이 나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상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독해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전통적에서는 뭐라고 했냐?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인 거야. 자, 근데 끊어. 그러나 하고 끊어. 근데 만족스러운 답을 못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나와? A어가 나와. 그럼 잘 봐. 그럼 A어는 무슨 입장일까? 전통이랑 짝인 걸까? 대조인 걸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럼 A어는 뭐냐? 뒤에 나오죠? 도덕 문장은 뭐일 수 없다? 진리적합성, 즉 참 거짓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칠판 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대조를 만들어. 전통적하고 누구하고 대조인 거냐? A어하고 대조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봐. A어는 뭐라고 했느냐? 얘는 도덕 문장이라는 것 자체는 참 거짓이라는 게 판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진리 적합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봐. 글 읽을 땐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사실 봐봐. 요 의미는 이거에 딱 대조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봐. 앞에 거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거를 또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편해. 생각으로. 그치? 그럼 앞에서는 전통적은 뭐야? 객관적 근거가 있다는 거. 그치? 근데 A어는 어때?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있잖아. 이런 참거짓 판단하는 뭐가 없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 거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걸 만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독해를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럼 또 생각해. 더 나아가서 그럼 봐. A어는 이 생각이야. 도덕 문장은 무슨 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건 뭐? 주관적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지?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그래서 비문학은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지? 그래야지 편해. 자, 그럼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이 문단이야. 그럼 이제 일단 A어는 뭐냐?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럼 일단 봐봐.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그 조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먼저 이걸 얘기해. 그리고 도덕 문장은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진리적 합성 갖고 있는 문장이 있잖아.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뭐냐? 분석적 문장이거나 그런 분석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1번 표시해 놓으면 내 책에다가. 그리고 아니면 무슨 문장이야? 종합적 문장. 그런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돼. 그럼 종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인 관찰이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지? 그럼 봐. 그럼 진리적 합성의 조건은 이거야. 얘 아니면 뭐다? 얘여야 한다. 알겠지? 그지? 분석 아니면 종합이어야 한다. 근데 앞으로 무슨 얘기가 벌어지겠어? 그럼 도덕 문장은 뭐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종합도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돼. 그럼 우선 체크해. 분석적이가 않다.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도 어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기존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 전통적인 거거든? 그럼 얘네도 똑같은 입장이야. 뭐
분석적이지 않다는 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늘 차이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도 중요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기존 입장도 분석적이지 않다는 걸 수용했어. 그래서 뒷받침돼. 알겠죠? 그러면 쌤은 안 읽을 거야. 너네가 스스로 읽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칠판 봐. 그럼 이제 요거. 그럼 도덕 문장 뭐야? 종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단 맨 뒤로 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봐. 그 문단 맨 뒤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험적 관찰 되냐? 그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뭐냐? 진리적 합성의 조건이 먼저 나오고 나서 도덕 문장은 분석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종합도 아니다. 그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문단 바뀌어.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인 거야. 그럼 봐. 도덕 문장은 있잖아.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밑줄 정서적 의미. 알겠지? 그지? 그럼 봐봐.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럼 봐. 앞에서 왜 객관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객관적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 주관적이라는 거지. 그럼 이 말하고 통하는 게 무슨 의미야? 정서적 의미. 알겠죠? 이 말하고 통하는 게 바로 정서적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지? 왜냐면 정서는 감정인 거고 그건 주관인 거니까. 그지? 그럼 이제 봐봐. 잘 봐. 독해를 잘하려면 특히 인문은 있잖아. 내용이 너무 많잖아. 이걸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막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핵심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거야. 핵심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전통은 뭐냐? 도덕 문장,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이 있다. 그지? 근데 A어는 딱 뭐냐? 아니야. 도덕 문장은 뭐다? 주관이다. 알겠지? 그지? 그럼 주관이니까 뭐가 안 돼? 참거짓이 없다라는 거. 그지? 이게 끝이야. 알겠죠? 그죠? 걸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그걸 바탕으로 다 붙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봐봐. 그럼 이제 정서적인 거래.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오해를 해.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건 뭐냐?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을 못해서래. 그럼 칠판 봐. 그럼 이제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나오겠죠. 그지? 자, 그럼 딱 봐. 그럼 첫 번째는 바로 뭐냐? 1번 표시해놔. 1번 뭘 표현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1번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바로 뭐냐?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 용법이라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 그지? 그럼 봐봐봐. 잘 생각해봐. 선생님 안 읽을 거야. 생각을 하면서 읽어. 그럼 뻔하지. 사람들이 있잖아. 얘랑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A어가 도덕 문장은 뭐다? 정서적이라고 했죠? 감정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 A어가 말하는 요게 바로 무슨 문장이야? 도덕 문장이야. 알겠지? 그지?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뭐냐? 얘가 도덕 문장인 거고 이건 사람의 감정인 거니까 뭘 갖지 못한다? 진리적 합성을 갖지 못하는 거야. 됐죠?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뭘 오해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A어는 뭐라고 하냐? 요 기술은 있잖아. 이건 사실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뭐가 아니야? 도덕 문장이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야. 왜냐면 잘 봐.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칠판 봐. 감정 표현하는 거 도덕 문장은 아까 A어가 뭐라 그랬어? 이건 주관적인 거라 그래. 그지? 이건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때? 얜 객관적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객관적인 건 뭐야? 도덕 문장이 아닌 거고 그럼 얘는 무슨 말? 진리 적합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 효민이하고 지연이는 밖에 가서 벤치에 2학년 책 2권 갖고 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어때? A어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됐지? 그럼 너네 봐봐봐. 잘 봐봐. 뒤에 읽어도 사실 딱 요 얘기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알겠죠? 그럼 봐봐. 그래서 뭐가 중요해? 반대말이 중요해. 알겠지? 어휘짝이 딱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끝났어. 알겠지? 그지? 이거 끝난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 건지. 됐죠? 지금 전통적인 입장은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앞에 거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앞에서 전통적인 게 객관이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럼 얘랑 대조되는 A어는 뭐다? 아니야. 객관 없어. 그럼 객관 없다는 건 무슨 말? 주관이야. 알겠지? 그지? 도덕 문장은 주관이야. 그래서 뭐가 안 돼? 참거짓 구분이 안 돼. 이렇게 끝난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선생님이 뒤에 건 안 읽을 거야. 바로 몇 번 문제를 풀 거냐? 1번으로 갈 거. 알겠지? 그럼 바로 1번 갈 거야. 그럼 잘 봐봐. A형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그럼 일단 1번 기술적 용법 미출구어. 1번 선택지 기술적 미출구어. 그럼 이건 사실기술이죠? 그 다음 미출 검증 가능. 오케이.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니까. 그지? 그리고 2번 봐. 표현적 문법에다 미출구어. 그럼 표현적 용법이 뭐? 감정 표현인 거지? 그럼 요건 감정 표현하고 똑같은 거다. 오케이. 그지? 자, 그리고 3번 봐. 주어, 수어, 의미관계 통해 검증이야. 그럼 이건 단어의 의미관계잖아. 그게 뭐? 분석적 문장. 알겠지? 그지? 정답은 4번이죠. 도덕용어 용법은 있잖아. 미출구어.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에다 미출구어나. 알겠지? 봐라. 자, 칠판 봐. 도덕용어 어떻게 나누니? 감정 표현하는 거랑 사실 기술하는 걸로 나누죠? 감정이냐 사실이냐야. 사실의 종류에 따라 나눈 게 아니야. 그지? 분류는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써. 분류라는 것은 항상 이거 체크를 똑바로 해야 돼. 분류 기준. 알겠지? 그지? 근데 지금 분류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 분류 기준은 뭐냐면 감정이냐 사실이냐야. 알겠죠? 사실의 종류가 뭐냐가 아니라. 그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늘 생각해놔. 분류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헷갈리는데 잘 봐봐. 진리적 합성 있다고 오해하는 건 칠판 봐. 이거지. 도덕 문장은 이게 도덕 문장인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착각해? 얘를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하니까. 알겠지? 그지? 근데 요건 뭐가 아니야? 도덕 문장은 아닌 거야. 그죠?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달락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나달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나달락도 잘 봐봐. 자,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생각하면서. 알겠죠? 인문은 있잖아. 글이 길죠? 다 어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반복이 많아. 핵심 하나 관통하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나달락 보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데,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논리학 의문 나오게 될 거고, 앞에 나온 게 뭐야? 이게 윤리학인 거잖아. 앞에 거랑 연결될 거야. 그럼 다음 논의는 이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정권 긍정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정권 긍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조건문은 바로 뭐냐면 P이면 Q이다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건이 바로 뭐냐? 얘가 바로 P이다야.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 그러므로 어때? Q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정권 긍정식이라 그래. 알겠지? 많이 나와. 자, 그럼 칠판 봐. 앞에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요걸 전제라고 해. 그리고 밑에 걸 뭐라고 하냐? 얘를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정권 긍정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P면 무조건 Q야. 그럼 P야. 그럼 당연히 뭐야? Q야. 이거야. 그치? 그 되게 심플한 거고 이 정권 긍정식은 뭐냐면 전제가 참이잖아. 그럼 결론도 무조건 뭐가 되냐?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반대로 전제가 거짓이야. 근데 결론은 그럼 무조건 어때? 거짓이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봐라. 나달락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줘. 그치?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줄게. 봐봐. 이거 지금 스스로 글을 읽으면 되니까. 자, 근데 잘 봐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조건문을 뭐라고 쓸 거냐. 봐봐. 귤이 맛있다면 비싸다 라고 썼어. 그지? 그럼 귤이 맛있다면이 P야. 그리고 비싸다가 뭐야? Q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정건 따로 써. 근데 봐. 귤이 맛있다. 유래. 그죠? 그럼 얘가 뭐야? 또 P가 되잖아. 그죠? 그럼 결론 뭐가 돼야 돼? 비싸다. 하고 결론이 나와야 돼. 그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봐. 상식적으로 봐. 이 정권 긍정식이 성립하려면 요 P랑 요 P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야지만이 어때? Q이다가 성립하겠죠? 그지? 그런데 봐라. 이거는 요 P랑 요 P가 다른 거야. 알겠지? 그지? 왜냐면 봐라. 귤이 맛있다면 비싸다 하고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귤 먹으면서 귤 맛있다 하고 다른 거야. 야, 맛있는 과일은 비싼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귤이 맛있다면 할 때 요거는 뭐냐?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게 돼버려. 알겠지? 그지?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와. 그럼 단독으로 나올 때 P는 뭐냐? 야, 귤 맛있어. 그럼 내가 어때? 귤 좋아하고 지금 맛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단독으로 표현하면 뭐냐? 사실 기술이 아니라 뭐 표현이 돼버리는 거냐? 감정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생각해봐. A어식으로 간다면 잘 봐봐. 이건 감정 표현이고 이건 사실 표현인데 그럼 요 P랑 요 P가 서로 다른 거잖아. 그럼 뭐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느냐? 정권 긍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누구식으로 한다면? A어식으로 한다면. 알겠지? 봐봐. 다시 봐. A어는 뭐라 그랬어? 얘하고 다른 거라 그랬어. 알겠지? 그지? 사실기술이랑 그리고 그 다음 감정 표현은 다른 거라 그랬어. 그죠? 여기에서 요 P는 감정이야. 근데 요 P는 뭐야? 사실인 거지. 그지?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정권 긍정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됐죠? 그럼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문단 바뀝니다. 아, 거기 페이지 바뀝니다. 5페이지. 알겠지? 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 봐. 요게 바로 뭐냐? 기억에 나와 있는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이게 바로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가 문제 제기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하냐? 똑같은 거 반복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봐봐. 자, 칠판 봐. 잘 들어. 이거야.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여기에서 봐. 표절은 나쁘다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어때? 나쁘다죠. 그지? 그리고 표절이 나쁘다야. 그럼 표절 돕는 건 당연히 나쁘다. 이런 건 되게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여. 근데 하지만 끊어야 돼. 하지만에서 끊어. 위에서 세 번째 줄.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 표현이라면. 그래서 칠판 봐. A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단독으로 진술될 땐 이게 감정 표현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요 P랑 요 P가 다르니까 직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돼버린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 너네 봐봐. 사실 여기 표절 얘기랑 귤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인문은 반복이 많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나야. 다 다른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요 P랑 요 P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 긍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됐지? 그래서 끊어. 이제 그러므로 앞에서 끊어.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그럼 잘 봐봐. A어의 견해를 고수하기 위한 조건이 나타나. 그지? 그럼 얘 견해 고수하려면 있잖아.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야, 정권 긍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던가. 뭘 포함하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알겠지? 그지? 오케이? 도덕 문장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거나야. 왜냐? 요 P랑 요 P랑 다르니까. 알겠죠? 그죠? 아니면 또는 뭐라고 하냐? 야, 정권 긍정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뭘 포함할 수 없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없어. 라고 하든가. 요 견해로 가야 누구 견해 교수가 돼? A어의 견해가 고수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잘 봐.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잘 봐. 이 모든 거를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걔가 바로 누구냐? 행크스야. 알겠지? 그지? 근데 생각해봐. 잘 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생각을 또 해야죠. 그죠? 그럼 잘 들어. 자, 칠판 봐. 지금 문제가 왜 발생한 거야? A어식으로 하면 요 P랑 요 P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지? 그럼 행크스 읽을 때도 뭐냐? 집중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럼 행크스는 얘랑 얘랑 같단 소리냐 다르단 소리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행크스가 나와. 그럼 봐봐. 행크스는 뭐라고 하냐? 표절이 나쁘다는 건 있잖아.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진술이라는 것은 대상에다가 있잖아.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거래. 행크스에 따르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그럼 어차피 있잖아.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용하고 무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게 밑줄 그어 단독이든 아니든 판단적이야. 알겠지? 그지? 그럼 칠판 한번 봐. 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모두 뭐라는 뜻이냐? 판단적이라는 거야. 답 나왔어.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어. 단독이든 아니든 뭐다? 판단적이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크스에 따르면 있잖아. 어차피 요 P나 요 P나 똑같다야.
알겠지? 그지? 행크스는 이렇게 쓰든 어차피 둘 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고 똑같이 판단적인 거다. 그지? P가 똑같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럼 거기 봐. 문장의 판단이라는 것은 속성 부여거든. 또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속성 부여잖아. 모든 그리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어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오? 행크스 누구 생각하고 또 달라져. A하고 달라지죠? 그지? 그래서 행크스 뭐라고 하냐? 모든 건 다 판단적이야. 그리고 이런 판단적인 것은 다 뭘 구별할 수 있다?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알겠지? 그지? 다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어차피 다 뭘 갖고 있어? 진리 적합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거지. 알겠지? 그지? 됐죠? 그럼 다 끝났어.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해. 봐봐. 이 모든 문장을 다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막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핵심을 찾는 거야. 행크스는 뭐구나. 아, 요 P랑 똑같다는 소리구나. 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앞에 거 바탕으로. 알겠죠? 그지? 그래서 어차피 P 똑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얘하고 얘는 달라 보이잖아. 근데 걸 행크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 돼. 그게 어디야? 마지막. 알겠죠? 그래서 밑에서 몇 번째 줄로 가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렇다면 P명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될 때랑 다른 건 도대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귤 맛있다 그래. 그지? 근데 걔가 조건문에 들어가잖아. 그럼 밑줄 그어. 조건문 밑줄 긋고 그것은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밑줄 판단적 본질 발현은 안 돼. 그러니까 되게 말장난하는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본질은 발현 안 되지만 그 밑에 밑줄 그어. 그래도 본질을 잃진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조건문의 일부로 갔을 때도 지금 봐. 어차피 판단적인 본질은 있어. 하지만 그 본질 발현이 제대로 안 될 뿐이다. 알겠죠? 그죠? 어차피 본질은 내재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때? 바깥으로 똑바로 안 나올 뿐이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어렵죠? 그지? 자, 근데 봐봐봐. 계속 생각하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알겠죠? 핵심을 관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칠판 봐. 내용을 전체 정리하면 진짜 심플한 거야. 전통적인 윤리학은 뭐다? 객관이 있다. 근데 A어는 뭐다? 도덕 문장은 주관이다. 알겠죠? 그죠? 이거는 정서적인 거다. 됐죠? 그래서 주관이니까 뭐가 없어? 진리적합성이 없다. 그죠? 근데 지금 봐. 정권긍정식에 따르면 요 P랑 요 P가 똑같아야 뭐가 성립해? 정권긍정식이 성립하는데 근데 A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요 P하고 요 P는 다른 거야. 왜? 하나는 감정, 하나는 사실. 알겠죠? 그죠?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A어야. 라고 했더니 행크스가 해결을 해요. 행크스는 뭐냐? 야, 너네 닥치고 어차피 요 P나 요 P나 똑같아. 양쪽 P는 다 뭐야? 판단적인 거야. 그지? 그래서 모든 문장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판단적인 거고 판단적인 건 뭘 갖고 있다는 뜻이다? 진리적합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알겠지? 그죠? 그럼 요렇게 하고 딱 끝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계속 문장 하나하나를 다 별도로 읽으려 그래서 그래. 그럼 안 돼.